여러분, 혹시 매달 자동이체되는 통신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인 1인당 평균 통신비 월 7만 원에서 9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요. 월 28만 원에서 36만 원, 1년이면 336만 원에서 432만 원이 통신비로 나갑니다. 잠깐만요. 432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가족여행, 입원, 자녀 학원비 몇 달치, 아니면 노후를 위한 적금에 넣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통신시장에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먼저 알아챈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20년간 우리를 묶어둔 통신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동네 휴대폰 매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 요즘은 너무 조용합니다. 대리점 점주들은 한숨부터 쉽니다. 요즘 손님이 안 와요. 와도 약정은 절대 안 해요. 실제로 2024년 한 해,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대폰 대리점들도 이 거대한 폐업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통신사 대리점의 폐업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뜰폰 시장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요. 2020년에는 약 800만 명 수준이었던 알뜰폰 가입자가 2022년 10월에는 1246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2024년 말에는 949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 그럼 알뜰폰이 망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2025년 중반 다시 1011만 명으로 회복했고 현재 시장 점유율은 16.7%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침이 있었을까요? 통신 3사가 5G 요금제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일시적으로 고객을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2024년 도매 요금을 52%나 인하하면서 알뜰폰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심리적 변화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2년 약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통신비 인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 이번 달 통신비 29,000원 나왔어. 이런 인증글이 올라오면 댓글에 부럽다. 나도 바꿔야지. 이런 반응들이 달립니다. 소유보다 선택을, 브랜드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 대리점이 조용해진 이유,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경기 탓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약정이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200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진짜 보조금 전쟁 시대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서로 고객 모으겠다라고 휴대폰을 거의 공짜로 뿌렸어요. 길거리에서 휴대폰 돌리는 판촉건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열되니까 정부가 개입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서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였죠. 그리고 이 법은 11년간 유지되다가 2025년 7월 22일 폐지됩니다. 그럼 이제 보조금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단통법 폐지 전 보조금은 73만 3천 원 수준이었는데 폐지 후 2025년 9월에는 75만 원, 겨우 1만 7천 원, 2.3%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예상했던 보조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통신 3사는 보조금 대신 5G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통신사와 대리점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요. 고객에게 기계값 30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대신 24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에 묶어두는 거죠.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30만 원을 할인해 줬지만 그 3배에서 5배를 회수합니다. 대리점은 어떨까요? 약정으로 고객 한 명 가입시키면은 수수료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아요. 반면 자급제 폰 판매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리점 직원이 왜 약정을 강요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32세 직장인 김철수 씨를 가정해 봅시다. 약정 모델로 갈 경우를 먼저 볼게요.
최신 스마트폰 정가가 130만 원인데 대리점에서 30만 원 할인해 줍니다. 실제 구매가는 100만 원, 24개월 할부로 나눠서 내는 거죠. 약정 요금제는 월 8만 9천 원입니다. 24개월 동안 내는 총 비용은 기계값 100만 원에 통신비 213만 6천 원, 합치면 313만 6천 원입니다. 자급제 더하기 알뜰폰 모델로 갈 경우를 볼게요.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사면 1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할인이 없으니까요. 카드 무이자 할부를 쓰거나 일시불로 결제하는 거죠. 대신 알뜰폰 요금제는 월 3만 5천 원입니다. 24개월 총 비용은 기계값 130만 원에 통신비 84만 원, 합치면 214만 원입니다. 자, 절감액은 얼마일까요? 무려 99만 6천 원입니다. 2년 동안 거의 10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번엔 45세 박영희 씨, 4인 가족을 볼까요? 약정 모델을 먼저 볼게요. 가족 3명 모두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32만 원씩 나갑니다. 24개월이면 768만 원입니다. 자급제 더하기 알뜰폰 모델은요, 월 14만 원씩 나가고 24개월이면 336만 원입니다. 절감액 무려 432만 원입니다. 432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족 해외여행 가고도 남습니다. 자녀 교육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를 위한 적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행동경제학 개념을 조금 가져와 볼게요. 자, 첫째,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30만 원 할인 놓치기 싫다는 심리 때문에 당장 눈앞의 할인에 집중하게 돼요. 둘째, 현재 편향입니다. 당장 기계값이 싸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매달 나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죠. 셋째,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약정했으니 끝까지 써야지 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통신사들은 이런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뜰폰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0년 약 800만 명 수준이었던 가입자가 2022년 10월 1246만 명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94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25년 중반 1011만 명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16.7%예요. 왜 이런 부침이 있었을까요? 2023년부터 통신 3사가 5G 요금제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뜰폰 고객들이 다시 통신 3사로 돌아간 거죠. 역시 알뜰폰은 안 되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하지만 정부가 개입합니다. 2024년 도매요금을 52%나 인하해버린 겁니다. 도매요금이 뭐냐면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망을 빌렸을 때 내는 돈입니다. 이게 절반 넘게 싸지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이 요금을 더 낮출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025년 중반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겁니다. 장기 추세를 보면 알뜰폰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알뜰폰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통신망 품질이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알뜰폰은 SKT, KT, LG의 망을 그대로 빌렸습니다. 통화 품질, 데이터 속도 모두 동일해요. 알뜰폰 쓰면 전화 안 터진다더라, 이런 건 옛날 얘기입니다. 둘째, 요금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기존 통신사 대비 40%에서 60% 저렴해요. 셋째, 온라인 가입이 간편합니다. 예전에는 매장 가서 복잡한 서류 작성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10분이면 번호 이동이 완료됩니다. 넷째, MZ세대의 브랜드 충성도가 약화됐습니다. SKT 써야 해, KT가 좋아, 이런 브랜드 충성도가 예전만 못해요. 실속을 따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금을 비교해 볼까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먼저 볼게요. SKT는 8만 8천 원입니다. KT는 6만 원입니다. LG U+는 8만 8천 원입니다. 알뜰폰 평균은 3만 5천 원입니다. 절감률이 40%에서 60%입니다. 중간 용량 50기가 요금제를 볼게요. KT는 6만 원입니다. 알뜰폰 평균은 2만 9천 원입니다. 절감률 52%입니다. 저용량 10기가 요금제를 볼게요. SKT는 3만 3천 원입니다. 알뜰폰 평균은 1만 9천 원입니다. 절감률 42%입니다. 어느 구간을 봐도 알뜰폰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그럼 통신 3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서브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SKT의 영 브랜드, KT의 Y 브랜드가 그것입니다. 알뜰폰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알뜰폰보다 20%에서 30% 비싸요. 네, 본질적인 구조 변화 없이 미봉책 수준인 겁니다.
소비자들도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냥 알뜰폰 쓰는 게 낫네. 그럼 어떤 알뜰폰을 선택해야 할까요?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을 먼저 볼게요. 커버리지가 가장 넓고 통신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월 35,000원 수준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을 볼게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데이터 10기계 무제한 통화를 합쳐서 월 29,000원 정도예요. 고객센터 응대도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LG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을 볼게요. 프로모션이 공격적입니다. 데이터 20기계 월 25,000원 정도로 추가 혜택도 많이 줘요. 실속형 소비자에게 딱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망을 쓰든 통신 품질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사용 패턴과 선호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2025년 통신 시장에 엄청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터집니다. 정부 공식 조사 결과 2,696만 건의 IMSI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IMSI가 뭐냐면요. 유심칩 고유 번호예요. 이게 유출되면은 통화 내역, 위치 정보 같은 게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고객은 2,400만 명 이상, 거의 SK텔레콤 전체 고객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약 10만 명의 고객이 위약금 면제 기간에 이탈했어요. 2025년 9월 이번엔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터집니다. 368명의 고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됐습니다. 총 피해액이 2억 4,319만 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발표입니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2025년 12월 30일 정부가 움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위약금 전면 면제를 권고합니다. 사실상 강제 조치였어요. 연합뉴스, 코리아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안 사고로 고객 피해를 입혔으니 떠나고 싶은 사람은 위약금 없이 보내줘라. 정부가 소비자 편에 선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초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12월 31일 첫날 1142명이 KT를 떠났습니다.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1월 3일 금요일 하루에 21,027명이 이탈했습니다. 첫 주말을 맞아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4일간 누적 이탈자는 5만 2,661명입니다. 업계 집계와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위약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자 단 며칠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정부가 소비자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사가 갑이었어요. 약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이런 논리를 펼쳤죠. 하지만 이제는 통신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둘째, 약정은 소비자 보호 장치라는 논리가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강제했다는 건 약정이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장치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셋째, 집단 소비자 행동의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네, 개인의 선택이 모이면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3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알뜰폰 점유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6.7%인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통신 3사의 본격적인 요금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고객 이탈을 막으려면 요금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대리점 중심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 가속화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미리 답해 드릴게요. 알뜰폰 쓰면은 통화 품질 떨어지나요? 아니요. SKT, KT, LG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통신사 직영 고객센터가 아니라 알뜰폰 고객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차이는 있어요. 약정이 남았는데 위약금 내야 하나요? 2026년 1월 현재 KT는 정부 권고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약금과 향후 월 절감액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위약금이 20만 원인데 월 5만 원씩 절감된다면 4개월 후부터는 이득이 되는 거죠. 가족 모두 바꿔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족 전체가 알뜰폰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통신사의 가족 결합 할인보다 알뜰폰 절감액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만약 통신사 보안 사고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면 즉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부터 알뜰폰 사업자를 비교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4월 SK텔레콤 해킹으로 2,4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9월 KT 무단결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12월 30일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단 4일 만에 5만 2,661명이 KT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의 선택이 모이면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통신사가 더 이상 갑이 아닌 시대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월 5만 원을 절감하면 1년에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2년간 432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432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30분만 시간을 내서 내 통신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최근 3개월 평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요. 이번 주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가 뭔지, 어떤 망을 쓰는 게 좋을지 알아보시는 거죠. 약정 만료가 3개월 이상 남았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만약 위약금 면제 같은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통신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얼마를 낼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모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2026년 약정이라는 굴레